안녕하세요. 깜짝이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구국의 TV, 네. 강철대모 송작가 TV. 네. 송 작가님이 나라를 구하시는 거죠. 아니, 이게 어저께 이제 사실 그 농담 반 진담 반 해갖고, 우리가 독일 순방을 막았다. 아니, 우리가 아니고 국빈방문을. 송 작가님. 아니, 이것들이 점점 나한테 몰아가려고 그래요. 아니, 나 네. 어제 RTV 수리남 갔는데, 송작가 TV가 특종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을 딱 그어줬어요. 송작가님이요. 저희는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이 의리가 이래. 원래 돈은 몰아주고 형은 나눠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법이 어딨어요. 이것들이 대표자만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끌고 갈 거고요. 일단, 갑자기 구국의 TV로, 갑자기 대접을 받고 있고, 진짜 엄청나게 많은 송작가 TV 인용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썸네일을 갖다가 아예 대놓고 걸어놓고 송작가 TV에서 이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더만요. 아니, 이쯤 되면 내가 봤을 때는, 다른 유튜브들이 이렇게 단합해가지고 우리를 보내려는 우리 구독자 23만밖에 안 되는데 왜 보내려고 그래요? 그리고 특히 우리 구독자들은 우리를 보낸다고 해서 딴 데 가실 분들이 아니에요. 진짜. 네, 우리는 이 간판도 없이 골목 안에서 그 단골 손님 장사하는 맛집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저희를 그렇게 경계 안 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어찌 됐거나 안 해도 그 되는데. 이슈가 컸죠. 네. 어떡해요. 저 지금 걱정돼 죽겠어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보강 자료들을 더 모으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만일 이걸 갖다 허위 사실이네 어쩌네 이러고 또 대통령실에 있는 이번에 총선하느라고 나왔구나. 그 양반들이 또 이제 작업을 시작하신다고 하면 프리덤 아저씨들이 또 시작하신다고 하면 네. 이름을 말해버렸네. 법무법인을. 만일에 작업을 치신다고 하면 저희가 독일 그 함부르크 시청에다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낼 거예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티켓을 판매하거나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갖고 일을 더 키워드릴 테니까 그러네, 일이 커지겠네. 네, 굳이 일을 문제 키우시겠다고 문제가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일을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네. 관훈 있냐고. 내년에 있대요. 올해는 없습니다. 네, 올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 아마도 총선 전에는 안 하고 총선 후에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그래서 그 생각이 재판이 듭니다. 계속 이어져가지고 내년에 내년에 철컹철컹이야? 어떻게 될지. 아니 이 정부가 내년까지 유지된다면 더 말이 안 되죠. 아니, 사실 이제 중요한 뉴스가 그거였고 어제도 이 뉴스를 많이 다뤘습니다만 사실 어제 저희가 2시간 방송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10분만 고민정 얘기하겠다고. 근데 1시간 50분 방송에 대한 반응이 없고 채팅창에 고민정 네, 계속 고민정 관련해갖고 경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지자들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나는 고민정 지지대인데 60대인데 나 이제 니네들 구독 안 해. 아니 고민정 지지자가 우리 TV를 구독하고 있었다는 게 더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진작에 저희가 제일 먼저 고밀정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 고쳐 못 쓰는 거다. 세상 못 믿을 사람이다라고. 정말 고민정 씨한테 저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방송 고발하려고 하면 이분 하세요. 얼굴 하얗고 목소리 큰 사람. 네. 왜냐면 이분이 주도해갖고 다 했거든요. 아니, 고민정 다른 유튜브에 나와서 다른 유튜버들이 막 실드 쳐줄 때도 우리는 고민정 욕했어요. 맞아. 그 피해 쉴드를 치는 그 사람을 우린 욕했어. 그래서 지금 이제 김상진 후보가 나름 이제 자구책이라고 하면 그렇고 지금 있는 상황을 항의하기 위해서 10시에 기자회견을 했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관련해서 이제 무기한 당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사 앞에서 저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당 자체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이걸로 이게 확대되는 건 원치 않고요. 충분히 당 지도부나 권관위에서 김상진 예비 후보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안들 내지는 자세한 설명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일에 이분이 이제 경선을 못 해본 상황에서 이대로 이제 접는다고 치면 무소속 출마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네. 아니면 자기가 못하면 사실은 원래 이렇게 되면은 컷오프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못 나가면 자기 측근이라도 무소속으로 세워가지고 거기 밀어줘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일 그렇게 되게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제 진짜로 그쪽 지역구 안에서 현재로서는 누가 나가도 이길 수 있는데 고민정이 나가든 김상현 후보가 나가든 그쪽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역인 건데 괜히 이게 나중에 확대돼 가지고 오히려 그쪽의 의석을 잃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원만하게 큰 틀 안에서 합의되길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원하는 건요. 고민정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선이라고. 경선을 수용하면 됩니다. 당에서 단독으로 내가 받았지만 경선하겠습니다 하고 본인이 얘기하면 되거든요. 에이, 그건 대인이나 하는 짓이지. 고민정이 스스로 그런 짓을 잘했잖아요. 이번에 뭐 선거제 관련해서도 그럼 당원 투표 하겠다고 했더니 대표가 책임지고 대표가 결정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 떠넘긴 사람 아닙니까? 이 전문이잖아. 책임지고 그러면 이번에도 처리하라고. 대표님한테 떠넘기라고? 그럼 대표님이 결정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무튼 이대로 만일에 고민정에 대한 뭐 단수공천이 이루어진다고 치면 김상진 예비 후보의 개인적인 정치적 장래가 걱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민주당 안에서 수박질을 해왔던 고민정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그 많은 당원들의 열성 지지자들의 마음이 오히려 좋지 않은 쪽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민정 하나가 있는 그 선거구를 잃고 얻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왜? 네, 눈높이에 맞춘 공천과 개혁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큰 틀이 어긋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은 다른 지역에도 이제 경선을 하든지 단수공천을 하든지 전략공천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중에도 기대가 됩니까, 이게? 근데 네. 진짜 지금 민주당 내에 가장 심각한 일이 뭔지 아세요? 현역들이 평소에는 개파에 나눠가지고 싸우다가 딱 요런 거 관련해가지고 현역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네들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어떻게든 입 꽉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댓글들을 많이 봤는데요. 갑자기 막 그 전문가가 나선 것 같이 당내 개혁 시스템으로 인해 갖고 20% 이상 여론조사 차이가 나면 단수공천 하기로 시스템이 돼 있는데 너는 왜 잣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를 하냐? 그래 가면서 이게 더 분란의 소지를 만든다 뭐 이지라를 쓰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번에 있었던 이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꽃에서 한 건 맞습니다만, 2개월 전에 진행한 조사예요. 그 당시에는 예비 후보로 김상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 건 알지만, 출마에 대한 예비 후보 등록을 한 것도 아니고, 출마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의 그냥 일종의 적합도 조사가 아니고, 일종의 지지도 조사 같은 느낌의, 인지도 조사 같은 느낌의 시점이었다는 거지. 아니, 지금 해보면 다르게 나와요. 다르게 나올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소영 같은 경우에도 그 뉴스에서도 났었잖아요. 본인 그 지지자들한테 먼저 문자 쫙 보내가지고 이제 여론조사 올 거다 전화 잘 받아라. 그거 문제됐었잖아요. 현역들이 유리한 게 뭔데 자기네들은 전화번호 다 확보하고 있잖아. 심지어 확보한 전화번호를 가지고 자기네 주소지를 등록시켜갖고 나중에 당원 선거, 그러니까 당원들 관련한 여론조사에도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현역들의 지금 일종의 기득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차제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여론조사는 김상진 예비 후보가 등록하기 전에 실제적으로 경선 구도에 들어가기 전에 된 2달 전 조사고 그 2달 된 조사 안에서도 현재 고민정의 지지율은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38%의 지지율보다 10% 가까이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진 이쪽 지역에 있는 투표자들 고민정이 나오면은 아닌데라는 그쪽에다도 방점을 두고 조사를 해야 됐다는 건데 아니 김상진이라는 사람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름만 슬쩍 걸어가지고 이 사람 아십니까? 라는 식도 아니고 그렇게 걸어갖고 20% 차이 났으니까 이거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거 저기
여론조사 보수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거 꽃에서 한 거니까 더더욱 믿을 만하다. 아니라고 그 시점은. 그래서 이게 단수 공천의 만일에 어떤 근본적인 소스로 작용이 된다 그러면 자 고민정한테 얘기해서 결자 해제라고 당신이 잘하는 말이 그거잖아. 책임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늘 이재명 대표한테 요구했으니까 아이, 그리고 당신이 경상 수용을 하든가.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오케이 콜 저 경선 받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왜 내가 20% 이상 이겼다고 막 우기고 있는데 사람들이 야 그거는 시점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현역이라면 야 그래도 내가 진짜 지역구 잘 다졌는데 하는 자신감만 있다면 저는 자존심 상해서라도 예 경선에서 제대로 붙고 제가 다시 그 경선에 이기면 여러분 저를 제대로 지지해 주십시오. 전폭적인 지지 부탁드립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정치인이라면 그런 승부수는 좀 던질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번복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만일에 이런 사례가 첫 번째로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 현역 중에 100% 이상을 갈아야 된다고. 맞아요. 근데 시스템으로 못 갈 것 같으면 최소한 그 갈 수 있는 선택의 기준을 당원이나 지지자들한테 최소한 물어는 볼 수 있는 과정을 거치라니까. 더 이상 경쟁력이 없는 지역에 단수로만 해서 나왔기 때문에 단수 공천한다는 거 인정하는데 그게 아니라 경선을 요구하고 있는 지역 안에 다른 정치 신인들이나 도전자들의 기회마저도 뺏어버리는 현역이나 최고위원 프리미엄은 없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민주주의인 거 아니야? 불복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든 설명을 해서 지지자들이나 김상진 예비 후보의 설득을 좀 해보시라는 거지. 그리고 그에 맞춘 적절한 조치와 이 사안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 겁니다. 어찌됐거나, 김상진 후보는 저한테 이제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겠다고. 근데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원만하게 대표진들의 얘기나 대표진들은 고민정도 당 대표위원회 안에 최고위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범하게 그러면 정식 경선을 하겠습니까? 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는 지금 시점은 다시 한번 돌립시다라고 겸허하게 스스로 결자 해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고밀정의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도 할 말 없어요. 워낙 한 짓은 있지만 전국적인 지지도나 그쪽 지역 안에서 고민정이 훨씬 더 유리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결과가 객관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건 인정해야죠. 우리가 투표권을 갖고 있는 지역 유권자는 아니니까요. 아니 적어도 진보 유튜브 찾아보시는 분들이 정치 무관심층이어서 인지도만 보고 KBS 아나운서 출신이래 이거만 보고 뽑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진보 유튜브 찾아보시는 분들은 진짜 좀 제대로 일 좀 할 수 있는 제발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제대로 된 싸움꾼, 일꾼 좀 뽑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얘기도 안 들어주면 이렇게 그럼. 당원이나 지지자들 얘기도 전혀 씨도 안 먹히는 민주당이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만일 이게 이제 원만하게 해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정한 정치 신인들의 도전의 장이 열릴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게 오히려 더 좋은 계기로서 발휘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최고위와 그리고 고민정 의원 최고위원회 당사자로서 결재 해지의 용기 그리고 공심이라든지 당 최고위원회의 어떠한 해명 내지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